안녕하십니까. 상위 1%가 되고 싶은 1% 개미 일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분할 매수의 중요성과 더불어 또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매도. 사실 살 때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가 내가 산 주식을 싸게 팔고 싶겠습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1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높게 팔아야 이익이 생긴다는 걸 아는데 누가 과연 싸게 팔고 싶을까요? 내일, 일주일, 뭐 한 달 뒤에 주식 가격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신만 알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제가 가끔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세력 형님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식을 움직이고 있는 주체 세력들, 뭐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뭐 개인들이 뭉쳐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던 간에 그 주식을 관장하는 분명히 세력이 있긴 있거든요. 그 세력 형님들만 이 주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수익관이 왔을 때 그때그때 수익 실현을 하고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게 그나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적게는 1%, 2%, 뭐 3%, 5%, 7% 구간에서 기준을 두고 일부 물량을 매도하고 또 일부 물량을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할 매도를 해라. 한꺼번에 다 매도를 하지 말고 매도를 했을 때 이 주식이 더 상승을 할 수 있고 뭐 더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이 앞날의 주식은 주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판 시점에서 떨어지면 잘했다, 잘 팔았다 생각할 것이고 반대로 내가 판 시점에서 올라간다면 좀만 더 있다 팔 걸, 좀만 더 기다릴 걸 이렇게 후회를 할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판 이후에 이 이후의 주가의 가격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면 다 부자가 되겠죠. 일단 그래서 저는 차트를 좀 보면서 예시로 들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거래를 했던 주식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과거에 이 종목을 좀 거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키움 영웅문 기준으로 했을 때 분봉의 매매 마크 내역을 조회를 해보면은 이게 최근 2개월치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봉 상태로 보게 되면은 그 전에 것도 볼 수 있어서 일단 이건 지금 제가 거래했던 게 작년 10월, 9월 여기가 며칠이지? 9월 22일, 21일 이때쯤이기 때문에 분봉으로는 체크가 안 돼서 일단 일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일봉상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이제 분봉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월 21일, 9월 22일 이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아마 이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매매를 했을 텐데 분봉을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다시 또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다시 또 고점을 찍고 올라간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면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날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저도 여기서 이쯤에서 지금 이제 여기가 9월 22일인데 9월 22일 날, 9월 21일 날 이제 매매를 하고서 더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하고 일부 물량만 매도를 했거든요. 일부 물량 매도했는데 아마 다음날 또 더 갈 줄 알고 있었는데 떨어져서 좀 샀지만 더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날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보시면은 갭으로 3%를 띄웠지만 결국 마이너스 4%로 종가 마감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일부 물량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손해가 좀 났겠죠. 그래도 일부 물량을 좀 팔고서 이 하락을 좀 맞이했기 때문에 좀 후회하는 감은 있었죠. 그러니까 좀 더 팔 걸, 다 팔 걸. 근데 그나마 일부 물량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하락폭을 견딜 수 있었고 결국엔 다음날 좀 올라와서 팔긴 했죠. 근데 이게 뭐 결국에는 여기 고점에서 팔았다고 하면 뭐 좋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여기 제가 판 시점에 더 올라갔으면 아마 또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일부 물량 팔고 또 다음에 일부 물량 팔았기 때문에 그나마 손실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이점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게 지금 9월 20일 때쯤이니까 여기거든요. 지금 오늘까지 거래를 보면은 여기서 제가 안 팔았다고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59%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진짜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아까 여기였으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제가 두 번째 반등 수단 팔고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반등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흐르기만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50%나 하락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제가 분할로 여기서 제가 분할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나마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주식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버티고 있었더라면은 아마 뭐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아니라 그냥 손실만 쌓여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손절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 뭐 괜찮았겠지만 이게 올라갈 걸 기대를 하고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끔찍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보면 텔레칩스라는 종목이죠. 이것도 지금 보면 제가 23년 12월에도 거래를 했었고 2월 달에 거래를 했었으니까 2월 달 거래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월 아까 16일이었죠. 2월 16일이니까 네, 여기죠. 이게 아침에 9.9%라는 갭을 띄우고 이렇게 상승을 줬을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조정을 샀는데 다행히 올라서 수익이 났죠. 근데 여기서 이 다음 주가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일정 부분 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익 구간이 왔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를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 주식이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겠지만 올라갈지 확신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 구간이 왔을 때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하고 다음 또 떨어지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 5선을 좀 깰 때 5선을 깬다거나 10선을 깬다거나 했을 때 이제 기준을 삼긴 하는데 이게 5선을 깨고 다음 봉이 바로 마이너스 2%짜리 또 음봉이 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주식이 바로 떨어질 줄 알았을까요? 다음 봉에서 이게 하락이 나올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올라갈 기대를 하고 보고 있었지만 떨어진 거죠. 저는 제가 판 거는 제가 이거를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여기서 안 팔았다라고 하면은 뭐 30%가 넘는 30%가 아니구나. 약 17% 가까운 손실을 견뎌야 되는데 제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제 기준에 일정 부분 수익 구간이 오면 매도를 하고 차트를 봤을 때 이제 5선이 깨지고 하니까 아 그냥 이쯤에서 수익을 마감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팔고 나오는 거죠. 다행히 그게 예측이 맞아서 저는 고점에 팔고 나오게 된 거고 이렇듯 분할로 수익을 줄 때마다 조금씩 매도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금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뭐 1분만 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떨어질 때 또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위에서 수익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갈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한순간에 팔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수익금이 문제가 아니라 손실금이 쌓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다른 종목 한번 더 보면은 KC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보면은 12월에 매매를 했고 뭐 1월에 초에 매매를 했고 또 1월 23일날 매매를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분봉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기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위에서 분할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11%거든요. 이것도 감당을 해야 되고 결국엔 또 올라가긴 하지만 다시 올라갈 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시 올라갈 걸 안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떨어지지 않을 걸 안다고 하면은 안 팔고 떨어질 걸 안다고 하면 팔고 이러겠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도 여기서 결국에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2월 거니까 4월 거겠지. 오늘까지 이제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고점을 찍고 결국에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3월 건 하나 있으니까 볼게요. 3월 게 있네요. 약간 2월달까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3월 8일이면은 대략 이쯤 되면은 네, 여기네요. 이쯤에서 봐야겠다. 이게 아침만 해도 이런 이틀 전에 고점을 뚫고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주가가 계속 갈 줄 알았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조금 저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렇게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면 더 가겠구나, 더 가길 바라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뜨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조정을 줄 때 잡긴 합니다만 여기서 보더라도 계속 잡고 분할 매수에 제가 중요성을 알려드렸죠.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이 정도 왔을 때 이게 이제 당일 고점이고 한번 급락을 하고 다시 올라갔을 때 이 정도 이제 고점을 잡나 쳤을 때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제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 좋겠지만 돌파를 못할 시에 이 정도 걸 라인을 보고 수익을 이제 실현을 나가는 거죠. 여기 돌파를 하면 좀 더 갔을 때 팔면 되는 거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팔죠.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좀 남았던 물량이 여기서 이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걸 보고서 아, 더 못 가겠다 싶어서 아예 정리를 하고 나온 거거든요. 아,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저는 이제 지금 떨어질 줄 알고 파는 거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판 구간에서부터만 하더라도 9%나 더 갔기 때문에 아쉽죠. 모르는 거죠. 이게 제가 여기 더 갈 줄 알았으면 팔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나 제가 이제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에서 이 정도 구간에서 이 정도는 수익 실을 해야겠다. 어느 정도는 뭐 수익을 좀 창출해야겠다 싶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이렇게 갔지만 이게 반대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때 판단을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만큼 이제 수익을 실현한 거고 이게 여기까지만 해도 9%나 더 올랐는데 더 올라갈 희망을 또 갖고 있겠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바로 급락을 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기대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못 팔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실을 그냥 견디고 수익을 확정을 짓거나 아니면 또 다음날까지 가져가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이 주식이 이랬던 주식이 결국에는 부봉을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까지 보면은 26.8%예요. 27%를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이쯤에 사가지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수익을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갈 때 분할로 매도를 한다는 거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물론 이 주식 계속 갈 수는 있겠지만 주식은 계속 가지도 않고 계속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N자를 그리면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라고 이게 제가 이때 거래를 했네요. 4월 보면은 네 이때니까 1월 24일이니까 이건 또 분봉을 못 보겠네요. 이렇게 하락을 하던 주가가 하락했다 올랐다가 하락했다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던 주가가 이날 27.8%까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한 사람들은 참 좋았겠죠. 그래서 다음날도 올라가니까 저는 단타를 하지만 여기서 못 팔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또 하락을 또 보는 거죠. 다행히 얘는 또 여기 또 올라갔어요. 이번엔 또 올라가겠지 하고 이번엔 또 올라가겠지 하고 또 버팁니다. 또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아까 저기서 팔걸. 여기서 한 사람들 예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더 가겠지 싶어가지고 못 팔아요.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서 팔걸. 또 후회합니다. 근데 웬걸 또 올라가요. 이제는 진짜 가겠지 하고 또 안 팔거든요. 또 떨어집니다. 여기서라도 팔걸. 이렇게 계속 후회하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올라가요. 여기서라도 팔아야죠. 여기서라도 팔아야죠. 이게 이제 진짜 가겠지. 이런 쌍바닥도 그리면서 올라갔는데 이제 정말 가겠지? 이제 진짜 갈 거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또 기대감에 안 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계속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하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그렇게 우상향으로 갈지 상승 하락을 하다가 계속 우하향을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주가가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듯 아무도 모르는 주가이기 때문에 그나마 상승을 줬을 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일정 부분 수익금을 쌓아두자 이거죠.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또 떨어지고 이런 겁니다. 올라갔을 때 좀 팔아놓고 떨어질 때 다시 잡고 또 올라갈 때 좀 팔고 다시 떨어질 때 좀 잡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확한 구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 되면은, 수익권이 생기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금을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물론 이것도 단타나 스윙에 좀 적합한 매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뭐 1년이고 10년이고 묻어두고서 뭐 진짜 우리 보면 10배, 100배 뛴 주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게 맞는 방법이고요. 저처럼 지금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언제 또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이 왔을 때 적당한 수익금을 챙겨두고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타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네. 단타에 적합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이 왔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서 수익금을 쌓아두고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흔히 뭐 어떤 타짜 영화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곤이라는 사람이 나는 딴 돈의 반만 가져가. 그쵸. 그 사람은 그게 원칙인 겁니다.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땄으면 500만 원만 가져가는 게 자기 기준인 거예요. 저희도 기준을 세우는 거죠. 이게 더 갈지 더 떨어질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구간이 오면은 뭐 고니가 딴 돈의 반만 가져가듯이 2% 왔을 때 나는 10% 매도하고 3% 왔을 때 또 30% 매도하고 또 5% 왔을 때 50% 매도하고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는 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분할 매수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분할 매도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상위 1%가 되고 싶은 1% 개미 1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살아가는데 참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